큰며느리 없으면 우리 제사 어떻게 지내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부엌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감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 깎았습니다. 벌써 5개째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지금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앞치마는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뜨거운 기름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지연입니다. 올해 42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시키시든 묵묵히 따랐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저를 더욱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김치찌개 간 좀 봐라. 시어머니께서 부엌 입구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간이 맞았지만 다시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간이 맞습니다. 그럼 큰 며느리한테 가서 뭘 도와드릴지 물어봐라. 저는 앞치마를 털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 언니는 방 안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유롭게 사과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곱게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손님 같았습니다. 형님, 뭘 도와드릴까요? 아, 지연아. 고생이 많네.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분의 목소리에는 피로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징어 볶음, 잡채, 탕수육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렸고 실제로도 작은 존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덕분에 제사상이 이렇게 풍성하네. 정말 솜씨가 좋아. 우리 큰 며느리 아니면 누가 이런 음식을 만들겠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마음은 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조금만 더 하면 되지? 네, 거의 다 했어요. 그것이 남편이 오늘 저에게 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마저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이 집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집의 분위기를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지내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물을 따르고 밑반찬을 더 가져다 드렸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 솜씨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먹어보겠어? 삼촌께서 말씀하시며 큰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지연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큰 며느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도와줬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다 만든 건데 말입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갈라져 아팠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자국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해왔지만 오늘은 특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 이런 솜씨를 어디서 배웠어? 맞아, 우리 집 보물이야. 친척들의 칭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기름에 데인 손, 무거운 솥을 들다가 삔 허리, 친척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대로 앉아서 밥 한 번 먹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식일까요? 저는 평생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연이는 성실하긴 해도 큰 며느리만 못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무색해졌습니다. 친척 고모께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맞아. 작은 며느리는 일만 많이 하지. 센스는 큰 며느리가 훨씬 좋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더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25장을 붙였습니다. 지난번보다 5장 더 많았습니다. 국물 맛도 더 신경 써서 조미료를 3번이나 맛보며 조절했습니다. 손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허리도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 며느리 서연 언니가 부엌에 나타나셨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고생이 많네. 뭔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형님. 거의 다 했어요. 사실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곧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번에도 음식이 정말 풍성하네. 역시 큰 며느리 솜씨야. 점점 늘고 있어. 또다시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겠어. 괜찮아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남편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여.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우리 식구들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26가지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보다 6가지나 더 많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큰 며느리가 만들었지. 솜씨가 날로 늘어.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6시간 동안 만든 전이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정성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국물도 진짜 깔끔해. 역시 큰 며느리야. 삼촌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잠깐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노력을 봐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이야 성실하긴 하지. 하지만 큰 며느리처럼 센스 있게는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편이야.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물속으로 떨어져 튕겼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요? 제가 스스로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간 동안 음식을 만든 것도 시키는 대로 한 건가요?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노력하면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3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일찍, 더 완벽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정말 대단해. 이런 솜씨가 어디 있어? 우리 집 며느리 중에는 확실히 큰 며느리가 최고야. 친척들의 칭찬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만 향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앉아 있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무리한 거야?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애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거실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야윈 얼굴, 상처투성이인 손, 구부정해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거울 속에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모욕은 도를 넘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애쓰지는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할 일은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언니분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큰고모께서 갑자기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어머, 큰고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반가워하며 맞아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지. 우리 조카 며느리들 얼굴도 보고. 큰고모께서는 거실에 앉으시자마자 제사상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오늘 제사 지냈구나. 음식이 참 잘 되어 있네. 우리 큰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요.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인사 좀 드려라. 서연이는 지금 아이 학교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고모님. 차 드세요. 아, 작은 며느리구나. 고생이 많네. 큰 고모께서 제게 인사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언제 와? 곧 오실 거예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1시간 후 큰 며느리 서연 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어머, 큰 고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예쁜 큰 며느리 보러 왔지. 앉아라. 큰 고모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 정말 맛있겠다. 누가 만들었니? 큰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솜씨가 정말 좋아요. 시어머니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뭐하니? 큰 고모께서 갑자기 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요? 지연이는 그냥 옆에서 거드는 일이나 해요.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거드는 일이나 한다고요? 아, 그래. 그럼 큰 며느리가 다 하고 작은 며느리는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거야? 큰 고모의 말이 더욱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큰 며느리만 못해도 열심히는 하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부름이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것이 심부름이라고요? 그럼 작은 며느리는 요리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건 아닌데 큰 며느리처럼 맛있게는 못 만들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편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엌벽에 기댔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고 더 좋은 재료를 골라서 쓰고 맛을 보며 간을 맞춘 것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인가요? 요즘 작은 며느리들이 그래. 성의는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지. 큰 고모의 말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력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니?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을 드시고 실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고모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큰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잖아.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혼자서 만들었어요.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니? 큰 고모님 앞에서. 큰 고모님 앞이니까 더욱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 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집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위해 목소리 낸 적이 없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 고모께서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서셨습니다.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지.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욱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니? 큰 고모님 앞에서 이게 뭐야?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폭발했던 그 순간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고모께서는 그날로 서둘러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바쁜데요. 예전 같으면 남편을 위해 손을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일로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음식을 참 잘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음식은 지연이가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거거든요. 남편의 말에 친척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시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칭찬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연아, 오늘 음식 정말 맛있더라.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구나. 어머니,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달라져야겠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큰며느리 서연 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형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고 있었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언니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도와줄게. 진짜로. 말로만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언니가 깜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 다음 날부터 언니는 실제로 부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전 부칠게. 큰 며느리 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물 준비할게요. 시어머니께서도 직접 나서셨습니다. 나도 뭔가 도와줄까? 남편까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을 여럿이 함께 하려니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 어떻게 부치는 거야? 언니가 서툴게 물어보셨습니다. 기름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기름이 많이 먹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썼었네. 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이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러게요. 지연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네. 남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삼촌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며느리가 만들었다는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가 15년 동안 혼자 고생해 왔거든요. 남편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칭찬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 큰 며느리 서연 언니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그럼 저는 밑반찬 준비할게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일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지도 혼자 모든 것을 떠맡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달라지셨습니다. 지연아, 어제 만든 나물 정말 맛있더라. 비법이 뭐니? 예전 같으면 큰 며느리가 만든 거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솜씨를 직접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어머니. 그냥 정성을 들여서요. 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몰랐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네, 여보.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격려였습니다. 같이 해서 힘들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여럿이 함께하니 즐거워졌습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남동생 내외분이 오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음식이 특히 맛있네요. 우리 며느리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특히 지연이가 솜씨가 좋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작은 며느리분 손맛이 이렇게 좋으신 줄 몰랐네요. 15년 동안 우리 집 음식은 거의 지연이 손으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노고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고모께서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한 달 전 그 사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고모님. 저는 당당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모님. 지연이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놨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큰 고모께서는 잠시 어색해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고모님.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계속 서서 뒷바라지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잡채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큰 고모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지연이가 만들었어요. 우리 집 잡채는 지연이가 최고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맛있어. 비법 좀 알려줄래? 큰 고모께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당근하고 시금치를 먼저 살짝 데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 15년 동안 쌓인 내공이 다르구나. 큰 고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저를 제대로 봐주시는 기분이에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큰 며느리 언니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가 그날 용기를 내줘서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제라도 달라진 게 다행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네,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15년 동안 힘들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만 잘하면 되니까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날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아,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쉬어. 우리가 다 할게. 큰 며느리 언니도 나서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이 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함께 편지 한 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쓴 편지야. 읽어봐. 남편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에는 가족 모두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고마움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존중은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